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시즌3가 드디어 모의투자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대회 5일차를 맞이하는데요. 이 12월 말일까지 총 25명의 트레이더들과 함께합니다.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리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틀리그에서는 라운드 기간 내에 승점이 가장 높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본선과 8강, 4강을 거쳐서 2명의 트레이더가 최종 결승에서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 리그에서는 대회 기간 내에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최종 우승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매매 금액은 10만 달러로 제한이 되고요. 수수료는 $5로 책정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요. 트레이더들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거나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불법 유사 수신행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회사의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여 사업 모객 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제TV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신센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난밤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속에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혼조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의 분위기는 매우 좋다. 아직 타결하지는 못했지만 큰 진전이 있었고 또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연설하기도 했지만 양측이 전화통화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철폐를 원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를 4년 만에 해제한다는 보도입니다. 양 정부가 말하기를 이러한 해제 조치가 미국이 약 20억 달러어치의 가금류를 수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미국 농업인과 중국 소비자들에게 환영받는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입에 대한 확답을 주저한다는 발표 이후에 나와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400에서 500억 달러어치의 미국 농산물 구매를 한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또 이 20억 달러어치의 가금류 수출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이유가 현 시점에는 없고 또 경고 신호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동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 하지만 재평가된 새로운 지표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빠른 부채 증가를 우려했고 재정 정책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는데요. 경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현재 통화 정책이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도 경제 또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존 총재는 GDP 성장률이 적당하고 또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대칭 2% 목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맞춰 미국 경제를 강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목표였고 또 향후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월 의장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토비아스 레브코비치 시티그룹 수석 전략가가 내년 미증 시에 대해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첫 번째 걱정은요, 연준이 은행의 고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있는지 이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해당 조사에서 긴축이 우위로 나타났을 때 이 약 9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걱정은 선행 마진 지수를 근거로 내년에 기업 이익의 마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이익 마진은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걱정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2020년 말부터 2021년 사이에 변동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내년 비회원국의 산유량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날 오펙은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비회원국의 산유량 증가 전망치를 하루 평균 217만 배럴로 제시했습니다. 오펙의 감산 조치는 비교적 적었지만 최근 모하메드 바르킨도 사무총장의 발언이 조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비회원국의 하향 조정은 대부분 미국 산유량에 대한 전망을 낮춘 영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펙은 다만 무역 관련 이슈의 영향으로 유가는 하락 추세에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내년 석유 공급 성장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해외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달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 대회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1시간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대회 이제 첫 주의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누적 수익금까지 이제 좀 정리를 다소 해드릴 텐데 오늘 안 그래도 미 증시가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태예요. 외신을 보고 좀 더 이제 얘기를 나누겠지만 좀 더 중요하게 볼 부분은 대회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45%가 넘은 트레이더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아무리 이 부분,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일주일간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파악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좀 수익을 내셨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매매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게 빈번한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지속적으로 매매한 것까지 좀 확인할 수 있으니 이번 1시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선물 시장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수 선물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별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3%가량 상승입니다. 3,10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 상승입니다. 8,30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 상승입니다. 56달러 9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4% 하락됩니다. 1,46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상승입니다. 1.106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시장 시세까지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확인했던 외신 소식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지수 선물 시장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와 관련해서는 오펙이 내년 회원국들의 비회원국들의 산유량 전망을 하향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 오늘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미 증시에서 좀 다소 중요하게 볼 부분은 네. 고가를 갱신한 부분이 시황적으로 드러났죠. 이제 네. 커들로의 언급,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거의 합의라는 멘트 자체가 네,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아직 서명 준비 단계가 안 돼 있다. 하지만 1차 합의라는 어떤 발언 자체는 미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더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 1, 2일 전이었죠. 제일 중요한 부분 자체가 좀 비관적인 내용 자체가 다소 나왔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에서 발언에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연기 가능성이 굉장히 나오다가 사실 오늘 1차 합의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 고가 갱신, 지금 신고가 갱신이죠. 역대 그렇죠. 신고가 갱신이 된 상황에서 오늘 과연 트레이더분들은 미 증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트레이더들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틀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수익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본선 대진표입니다. A조입니다. 차티스트, 외환영웅, 강인, 산소와바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B조입니다. 북두칠성, 선우, 변곡감시자, 카우보이,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C조입니다. 광주마스터, 지수, 파생야신, 리치, 박정식 트레이더 C조 경기 함께합니다. D조입니다. 주천선생, 클로이, 엔젤, 마녀의 선물, 부타 트레이더입니다. E조입니다. 정글 트레이더, 닥터마진, 오일칸, 황금연못, 샘 트레이더 2조 경기 함께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합니다. 정글입니다. 해외 선물은 단타입니다. 그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마진입니다. 오일의 저항 칸이 돌아왔습니다. 오일칸입니다. 해외 선물의 내비게이션 황금연못. 네, 오늘 함께할 2조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트레이더들 바로 연결해서 오늘 어떤 매매들 펼쳤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오늘 2조 트레이더들의 수익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위는 지금 어떤 트레이더가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정글 트레이더가 1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정글 트레이더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트레이더님 나와 계신가요?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글 네.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네네. 당일 수익금이 지금 700만 원 가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매매 좀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요. 네. 일단은 뭐 한 10년 만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전문가님들과 대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서울경제TV, 유한타증권, 퓨처스원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네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이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저희 이제 회원님들과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좀 쉽게 그리고 좀 해외 선물이 위험한 부분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네. 패시브하게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이게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청산 내역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항생하고 크루드 오일 위주로 거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수익을 굉장히 네네. 또 많이 내셨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글님.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은 네. 매매 계약 수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적은 상황에서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지션 자체가 단타 트레이딩보다는 좀 길게 네네. 가져가서 수수료 자체가 사실 이제 120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네. 네네. 이게 좀 오늘 다소 주목해야 될 점일 것 같고, 오늘 항생 트레이딩 관점 보니까 이제 네네. 매수에 대한 진입 자체를 많이 보셨는데 항생 네네. 매수를 보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항생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뭐 미중무역 협상이 나랑을 걷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하락시 반등하면서 모아가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개인 회원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괜찮게 매매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네네. 항생에 대한 관점 자체도 한번 팁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정글님? 지금 차트를 안 보고 있어서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네. 네. 네네. 네, 자 오늘 정글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오늘 트레이딩에서 항생으로 좀 수익을 많이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좀 청산을 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항생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런 관점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요. 네, 2750 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네, 반등 시 275 지점에서 매도를 치셔도 되고요. 275가 지지됐을 때는 매수 네.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방으로 밀렸을 때는 26,000자리 빠지지 않는다면 계속 네. 매수 포지션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항생에 대해서 좀 뷰를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네네. 지금 포지션 가지고 있는 상품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10년물 국채하고요. 네. 나스닥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포지션 자체는 그냥 기준을 잡으려고. 네. 예, 국채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냥 기준으로 몇 개약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는 이제 다른 종목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도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시잖아요. 네, 나스닥도 보유 중입니다. 네,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미증시도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나스닥은 어떤 뷰 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원체 미중무역 부분에 이슈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도 쪽만 너무 봐서도 안 되고 매수 쪽만 너무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지표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 그냥 지표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을 그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네네. 매매를 하실 때 좀 짧게 끊어가시는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네네.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끊어가는 매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네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항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일로 또 수익을 내셨잖아요. 네네네. 네, 오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 오일 같은 경우는 API 쪽에서 이제 감소 쪽으로 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어제 전일 57.70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고 전일 매도를 치고 오늘 오전에 청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거의 12시 전에 매매가 다 끝납니다. 네, 매매를 그렇게 저 같은 경우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네,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액티브하게 매매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네. 이번 주까지는 조금 계약수도 적게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수익금을 많이 내셨는데 네네네. 다음 주부터는 또 굉장히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네네.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정글 트레이더님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사실 이제 매일 매매 내역 청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같이 하는 네네. 편인데 네네. 5일 연속으로 손실이 없으세요. 네네네.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부분 아닌가요? 네네네. 이제- 아니, 왜냐면 회원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자리, 그 다음에 정확한 매도 자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보유 포지션 네네. 한번 확인하고 네네. 다시 한번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예, 현재.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자 10년물 국채하고 나스닥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일단 오늘은 굉장히 큰 수익 나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 대비 이제 손실 자체는 굉장히 적으신 상황인데 지금 나스닥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국채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국채가 사실 좀 물량이 있어요. 평소에 들고 계신 것보다. 이제 국채에 대한 관점 한번 설명. 지금 나스닥은 2계약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국채 10년물을 9계약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일 날 골드 저점에서 10계약을 매수해서 꾸준히 계약서 올라가면서 청산을 다 했습니다. 안전자산 골드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못가해서 10년물 국채에 기준을 잡으려고 일단은 뭐 9계약 정도 넣어놨어요. 네네. 일단은 국채에 네. 대한 매도 관점 자체 트레이딩을 좀 이어가시는데 혹시 청산에 대한 계획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네, 청산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일단은 국채 매도 부분 좀 기억해 놓고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틀리그에서 1위를 달성하고 계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5일 연속으로 수익 내신 만큼 2조에서 이제 배틀리그 1위 달성 중이신데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를 이기면 1등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는 뭐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액티브하게 매매가 이런 거란 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트레이딩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조 추첨을 할 때 조별로 이제 한마디씩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정글 트레이더께서 저를 이기면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굉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죠. 다음은 닥터마진 트레이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마진 트레이더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해외 선물의 신 3에서는 지금 처음 인사드리고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매매는 좀 어땠나요? 오늘 매매는 제가 지향하는 그 매매가 안정적인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제 그 매매 기록에도 있겠지만 저는 그 대회가 열리고 지금까지 항상해서 이제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약수익으로 제 목표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청산 내역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전부 나스닥이네요. 예. 항생은 오늘 진입한 물량을 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나스닥을 매수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에 대한 관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 포지션은 7,200 이제 86에서 이제 90 부근 여기서 이제 눌림시 저점 매수 전저점이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봐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현재 이제 뉴욕 나스닥의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어떤 그 기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점 횡보 중인 모습인데요. 사실 가장 유리한 포지션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추세를 반하지 않는 이런 이제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고요. 네. 나스닥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에서 현재로서 매수 진입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나스닥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차피 매년 최고치를 갱신해 오고 있으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신다면 매수를 보시는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눌림시 매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이 또 미 증시와 관련해서 또 할 이야기가 많으시잖아요.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1차 합의 호재가 좀 오늘 나온 상황이에요. 네. 예. 그 관점에 있어서 이제 눌림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여쭙고 싶은데 미중 무역 1차 합의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사실 뉴스를 그렇게 맹신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도 매수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스닥에 대한 포지션 자체, 이제 눌림시 매수에 대한 조건을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지지층이라든가 단가적인 부분, 지지를 받을 만한 좀 위치값이 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설명 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두 번이나 터치를 했던 8,286 부근 그리고 이제 상징성 있는 마디가라고 할 수 있죠. 8,300 부근 이렇게 좀 매수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포지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데일리 트레이딩에 가까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단은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내역을 좀 보니까 네. 이제 거래를 네.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 자체는 많이 내셨는데 트레이딩에 네.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단타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트레이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매매 잘 하실 수 있으신지요? 현재는 제가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매매는 또 끝날 때까지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번 대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닥터 마진 트레이더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직 뭐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정말 이 대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죠. 다음 트레이더는 오일칸 트레이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칸 트레이더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오일칸 트레이더 지금 전화 연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매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생각 안 좋았습니다, 매매. 안 좋았나요? 네, 오일도 안 좋았고, 네. 골드도 안 좋고, 오늘은 좀 매매가 아주 안 좋게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좀 매매하셨을까요? 오일을 처음에는 매도를 봤는데, 네. 처음에 좀 많이 좀 흔들리고 해서 거기서 샀다 팔았다 하는 바람에, 네. 거기서 좀 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로 들어갔다가도, 골드도 역시 좀 매도로 보고 있는데, 네. 골드에서도 역시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포지션 보유 중인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골드 지금 한 10계약 지금 매도로 좀 대응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좀 오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 지금 매도로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자세한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1470이라는 자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470 넘지 않는 한 매도로 좀 꾸준히 대응해보면은 좀 밑에까지 좀 많이 좀 내려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1470을 넘어가면은 이제 또 얘기는 틀려지겠죠. 1470을 기준점으로 잡고 좀 매도로 한번 대응해보고 싶습니다. 네, 1470을 기준점으로 잡고 매도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일단은 간단한 이동평균선상 어떻게 보면 오늘 고가죠. 1474.9 자리가 좀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네. 일단은 저항 부분으로 좀 염두를 하신 거겠죠. 이제 저항대 자체 1470 오늘 단기 고가가 좀 성립될 가능성이 저 또한 굉장히 네, 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1차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네. 이 매도 부분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이제 리스크적인 완화적인 측면 자체가 굉장히 강조되고 네. 이제 안전자산의 포지션 대표물이죠. 이제 골드 10년물 채권 그리고 엔화 이렇게 포함해서 매도에 네. 대한 좀 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일카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오늘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1차 합의 자체가 거의 이르렀다는 커들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염두하셔서 골드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이끌어 가시는 건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자 기본적인 차트로 봤을 적에 1470이 저항점이고요. 저항자리고 그 자리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오늘 좀 많이 밀리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진입을 했고요. 또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1470에 대한 저항대 꼭 강조하셨으니 네, 이제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넘어가기 전에 미 증시와 관련해서도 한번 관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나스닥은 지금 현재 추세 상방이긴 한데요. 네.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이제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286이나 그다음에 8273 정도까지 밀렸을 적에 눌림을 줬을 적에 그때 그 진입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세가 상방이기는 하지만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눌림 시에 다시 매수를 보자 이런 조금 안 좋아 보이고요. 네. 8286이나 8273까지 밀렸을 적에 눌림 줬을 적에 그때 신규 진입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 앞으로도 더 활기찬 트레이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알겠습니다. 손실 구간이기는 한데요. 충분히 만회 가능하겠죠? 네, 이번 주에 좀 복귀하면서요. 주말에 복귀하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일칸 트레이더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황금연모 트레이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수익금이 지금 1,40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오랜만에 해서 그래. 조금 당황스러운데. 네. 네, 열심히 했는데요. 예. 사실 제가 볼 줄을 아직 잘 몰라서 벌써 한지 시즌이 꽤 오래돼서 그랬는지 또 우리 증권사가 바뀌고 그래서 약간 좀 헤매는 것 같은데 저의 수익은 두 번째고 오늘 누적 수익률 1위 하신 분 보니까 막 굉장하게 수익이 크셨더라고요.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우리 모의 투자 대회는 뭐 수익률도 좋지만은 약간 어떻게 보면 체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알다시피 올드잖아요, 올드.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뭐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다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 보니까 오일, 골드, 또 항생, 뭐 나스닥 이렇게 거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 해외 선물은 이제 국민주라고 하는 뭐 오일, 골드 이런 게 거의 국민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항생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우리 투자 트레이더들은 하기가 참 좋은 종목이긴 해요. 수익도 빨리 나고 또 손실도 또 빨리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약간 조금 개인들이 따라할 때는 벅차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골고루 좀 해봤습니다. 특히 아마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은 원래 과거에도 제가 뭐 국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국채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국채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하죠. 그렇죠. 네, 국채하고 N하고 그러니까 통화 쪽에 N을 거래를 하면서 이들의 이제 거래 포인트라는 거가 사실 뭐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기보다는 우리 트레이더들이 저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차트를 봤었을 때 어떤 시점에서 진입을 할 것인가, 또는 내가 목표를 얼마를 잡고 진입을 할 것인가, 어떤 종목은 수량을 적게 하고 수익률로 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은 수량을 뭐 크게 하고 조금 짧게 가도 되는 종목이 있고 하는데 제 경우에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수량을 짧게 하고 이제 수량을 많이 하고 수익률을 조금 짧게 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한 번은 좀 물렸었어요. 표현하는 이제 물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좀 까불다가 너무 빨리 들어가서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국채로 많은 수익으로 그저께 같은데 한 2,200 정도로 이제 물렸던 거를 다 회복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그때는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시작 포인트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5일을 또 한번 물렸다가 정말 다시 다 원유 재고 때 그때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출연하고 나와서 어떤 시점을 좀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매도를 들어가서 잘 챙기고 나왔고 오늘 아침에는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죠. N이나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들이 빠르게 또 차익 매물이 나와서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일찌감치 내놓고 사실 오후에 제가 일정이 좀 많아서 추가 거래를 하진 못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
엄청나게 화려해서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맘만 먹으면 정말 무궁무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황금연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미증시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은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전일 대비 0.38% 상승입니다. 3,10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가량 오름세입니다. 8,31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4% 하락세입니다. 56달러 7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7% 하락세입니다. 1,46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7% 상승입니다. 1.106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개장하고 이렇게 선물 시장 시세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떤 흐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호재 네. 자체가 좀 다소 이어진 상황이고 네. 이제 추세 자체가 다시 매수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일봉상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고가 갱신이 된 상황 자체의 연출이 이제 커들로의 언급이 좀 크다 이렇게 네, 좀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네. 어떠한 언급 자체가 추가적으로 발언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데일리 이제 트레이딩 기준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지지에 대한 단가 이제 8,290에 이탈이 있기 전까지는 다소 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뉴욕 증시는 미 본장을 3대 지수 전부 다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역시 해설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커들로 위원의 발언이 조금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캐스터입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하는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가 0.39% 상승한 3,100선. 이 3,100선을 넘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치에 찍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51% 상승한 8,521선,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35% 상승한 27,877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개장하면서 같이 뜬 속보에 의하면 다우존스 지수가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의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같이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인데요. 지금 또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연말 상황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죠.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또 10월에 반등에 성공해 0.2% 예상치보다 상회한 0.3%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업이나 정부 부채 주가에 대한 우려로 기포가 조금 발생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들 같이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배틀리그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미 증시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황금연보 트레이더와 이야기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연보 트레이더님. 네네. 네네, 아직 계시죠? 중간에 잘렸는 줄 알았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국채와 엔화 좀 거래하고 그 부분에 또 청산을 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국채 이야기는 거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우리 황금연보 트레이더에게 이 국채와 관련해서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국채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워낙 몇 년 전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욕심들을 내십니다. 국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나스닥이나 항생을 하셨던 분들이 국채를 갑자기 하라 그러면 멘붕이 옵니다. 왜냐? 물론 이제 그래프를 잘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포인트에서 잡느냐 이런 건데 미 국채는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프만 본다라고 해서 어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대략 뭐 120틱, 160틱 이렇게 그 틱수를 따진다면 뭐 150만 원, 160만 원. 항생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움직일 때 400~500만 원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이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많이 움직이면 한 40틱.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런데 틱 가치가 한 틱의 가치가 15,000원이다 보니까 네. 사실 10틱만 와도 그러니까 10틱만 움직여도 15만 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골드라든가 이런 거보다 수익률은 높으나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성격이 급하시거나 움직임을 빠르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힘들고 그냥 들고 있다가 수익도 못 내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네. 뭐 국채나 N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들의 종목은 그렇게 시장의 변곡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과연 나스닥이 오를까? 더 오를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거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래프 기준으로 본다면 장대 음봉이 나온다거나 또는 뭐 이동평균선 수급선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이런 어떤 큰 흔적들이 나와줘야만이 매도를 해도 조금 편안히 갈 수 있겠구나. 즉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면 골드라든가 또는 국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반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들이 같이 갈 때도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 서로 반대적인 움직임을 가질 때도 있고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채권금리가 어디를 바닥을 쳤는가 1.5 이하까지 그러니까 1.5%라고 얘기를 하죠. 네. 1.5% 이하로 내려가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지 다시 갔다가 내려올 때는 또 1.5%에서 멈추는지 자 과거에는 3%를 넘어섰을 때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2년 전에 급락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5%에서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의 금리를 유지를 한다면 국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계속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큰 네. 변곡점에서만 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셔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저같이 많이 한 사람들은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외려 그냥 좀 잘 예를 들어서 저를 잘 보고 있다면 저를 좀 잘 따라오면 나름대로 그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자체가 10년물 국채와 엔화에 대해서 청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다른 트레이더 분들은 사실 이제 안전자산을 골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 두 방향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 타점 자체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10년물 국채 엔화 지금 사실 이제 미중무역 1차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리스크 완화적인 측면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매도에 대한 방향성 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지요? 지금 제가 보는 국채나 N은 약간 상승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죠. 우리 국채 기준으로 본다면은 14일 날 거의 저녁 13일이죠. 13일 저녁 때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벌써 조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하는구나 또는 하락을 하는구나 이런 흐름들을 봤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큰 추세 보통 제가 우리 방송에 나가서 자주 얘기하는 게 120분 추세를 보는데요. 이 120분 추세를 지난 13일 날 8시에 아주 강하게 뽑아 올렸습니다. 뽑아 올리고 그 상승세가 이어져서 오늘은 눌림목이니까 제가 수량도 작게 짧게 하고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지금 덜컹거리잖아요. 거의 한 2, 3일 동안 계속 덜컹거리는데 지수가 덜컹거리고 내려간다면 반드시 이들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짚은 그 진입한 자리가 매도를 참 잘했다라고 하지만 이 포인트도 매도를 강력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매도를 살짝 해줘야 될 때가 있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현재 N이나 국채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봤었을 때에 단기 반등 상승이 아닌 단기 반등 속 눌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이라든가 흐름은 시장을 선반영하죠. 근데 제가 과거에 계속 어떤 흐름을 봤었을 때 우리 땡스기빙 데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대부분이 미증시가 상승을 많이 합니다. 네네. 재고가 물건이 많이 팔렸다 뭐 이런 어떤 통계가 나와서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미증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많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황금연모 트레이더와는 함께 국채와 그리고 엔화와 관련해서 한번 관점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이와 관련해서 더 알찬 내용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5명의 트레이더 모두 만나봤는데 배틀리그는 여기서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매매 현황들 함께 다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 트레이더들이 25명의 트레이더들이 얼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 리그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34%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3,40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기록했고요. 2위는 카우보이 트레이더입니다. 30%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기록했고요. 자, 네, 지금 3위는 강인 트레이더로 나오고 있습니다. 29% 기록한 상황이고요. 4위는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입니다. 네, 자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데이터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자, 1위는 강인 트레이더가 1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47%가량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회 5일차인데 4,700만 원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고요. 46% 수익률 기록하면서 4,60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와 차이가 100만 원 가량 나고 있고요. 3위는 카우보이 트레이더입니다. 37% 기록하면서 3,700만 원 수익 내고 있습니다. 4위는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입니다. 27% 수익률 내면서 2,7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주천선생 트레이더입니다. 역시 2,700만 원 가량 수익금 기록했습니다. 6위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2,600만 원 수익금 내고 있고요. 7위는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입니다. 20%가량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수익금이고요. 8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1,8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9위는 산소와바다 트레이더입니다. 1,400만 원 수익금 내고 있고요. 10위는 야신 트레이더입니다. 1,300만 원 수익금 내고 있습니다. 11위는 마녀의 선물 1,200만 원 기록했고요. 12위는 엔젤 트레이더 900만 원 가량 수익금 내고 있습니다. 13위는 리치 트레이더 800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14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 700만 원 가량의 수익금 내고 있습니다. 15위는 샘 트레이더 600만 원이고요. 16위는 선우 트레이더 35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누적 수익 리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전해드렸던 데이터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요. 다시 정정해드린다는 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적 수익 리그는 강인 트레이더가 1위 그리고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실 오늘 좀 다소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누적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정한 모멘텀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실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제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4일 연속 1위를 하다가 오늘 강인 트레이더가 갑자기 치고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총 5명, 상위 5명에 대한 매매 내역 역대까지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제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강인 트레이더에 대한 일주일 매매 내역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47%예요, 지금. 네, 이제 누적 수익 자체를 좀 체크하는데 우상향에 대한 곡선 자체가 다소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일정하게 수익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 좀 주목해야 될 점이고 이제 두 번째 트레이더, 차티스 트레이더에 대한 매매 내역 또한 이제 우상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트레이더가 같은 조에 섞여 있다. 이 부분 좀 주목해야 될 점일 것 같고
앞으로 굉장히 좀 박빙이 아닐까 이 부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3위 카우보이 트레이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우보이 좋습니다. 트레이더도 누적 수익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정말 있다.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주일간의 트레이딩 결과라는 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손실 자체가 아직은 없다. 1, 2, 3위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선제 트레이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제 트레이더 어제는 이제 거의 보합권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 약손실 거의 이제 보합에 대한 부분이 좀 유지하다가 오늘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4위권으로 갑자기 올라오신 상황이다. 이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위 트레이더. 자, 5위 트레이더 주천 선생 트레이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회 이틀 차죠. 약손실을 보유하시고 일정해요. 이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루에 대한 수익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다소 3일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트레이더다. 이렇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누적 수익 리그 결과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트레이더들의 지금 수익급이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저희 함께 배틀리그 별점 결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조입니다. A조 1위 차티스트 트레이더가 승점 23점 챙겨가고 있습니다. 2위는 강인 트레이더가 20점으로 쫓아가고 있고요. 3위는 외환영웅 트레이더 1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바다 트레이더는 12점, 랭보 시스템 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B조입니다. 1위는 카우보이 트레이더 21포인트, 공동 1위네요. 카우보이 트레이더와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 21포인트 기록하고요. 북두칠성 트레이더 13점, 선우 트레이더 12점, 변국감시자 트레이더 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C조입니다. 야신 트레이더가 21점 가져가면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마스터 트레이더는 19점 기록했고요. 리치 트레이더 16점, 지수 트레이더 10점, 박정식 트레이더 7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D조입니다. 주천선생 트레이더 23점으로 앞서갑니다.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19점으로 뒤따르고 있고요. 엔젤 트레이더 16점, 클로이 트레이더 10점, 붓다 트레이더 7점 챙겨갔습니다. E조입니다. 정글 트레이더가 22점입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 17점이고요. 닥터마진 트레이더 14점, 샘 트레이더 12점, 오일칸 트레이더 10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틀리그 결과까지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재미있는 리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